예비 초이 디딤돌 기응을 시해서 따풀을 개념서 최상위 S를 응용 왕수학 최상위를 심화서려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고 조금 끊어지긴 했는데, 따풀을 개념서로 예비 초2 따풀이 최상위 S보다는 어려울 텐데요. 다만 이제 따풀이 편한 과정에 있으니까 그걸 제일 기본적인 책으로 할 수 있다. 초2니까 가능해요. 초2니까 가능하고요. 따풀이 과정이 더 잘 되어 있으니까 최상위 S보다 따풀을 한다. 세 권 할 수 있으면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고, 디딤돌 기응을 시화한다라는 말씀은 초2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초3 이상이라고 하면 개념서를 따로 하셔야 돼요. 따풀이나 최상위 S를 개념서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상위를 개념서라고 생각하고 최상위만 할 경우에 좀 기본적인 개념이 잘 안 잡히고 기본적인 연습이 잘 안 돼서 단단하게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닌 경우를 좀 지켜봐서, 그런 케이스들을 봐서 일단 2학년이니까 따풀 최상위 S, 왕수학 최상위 하는 게 가능하지만 3학년부터는 그 앞에 개념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라고 하면 차라리 개념서 기응, 그 다음에 따풀, 바로 왕수학 최상위 이렇게 가시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올해 6세대는 남아예요. 시작을 뭐부터 하면 될까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봤다면 6세대니까 수를 잘 안다 하면 연산으로 하면 6, 7세 단계, 수 자체를 처음부터 잘 배우고 싶어요 하면 5, 6세 단계도 추천해 드립니다. 5, 6세 단계 책 내용 되게 괜찮거든요. 처음 수를 공부하는 아이에게 체계적으로 수양일치라든가 수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라든가 덧셈 뺄셈의 개념을 잡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 자체를 처음 다루는데 연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 하면 5, 6세 단계, 그 다음에 재미있게,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수학이 즐겁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면 유자수 하시면 됩니다. 유자수는 10가지의 수를 알고 있다 하면은 만 5세, 지금 6세니까 만 5세 또는 만 4세부터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연산책이나 유자수. 예비 6세 Y퀴즈 최상위 수학반인데 필지도 예비 6세 모집 중이라서 필지로 옮길지 고민입니다. 제가 학원 선택은 해드리진 않거든요. 학원마다 장점이 있고 이 학원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뭐 지역 학원도 다르고 아이의 성향도 다르고 해서 학원 선택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비 초3 원리셈으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수부터 막히고 너무 싫어해서 연산 스톱하고 플라토 더하기 연산하고 있어요. 연산을 어려워하진 않는데 너무 지겨워해요. 연산 다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산을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교과셈 하세요. 교과셈 하시고요. 예를 들어 교과 연산 책 중에 센 연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 중에 이거 동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저도 센 연산 다 분석해 봤는데 조금 말리고 싶어요. 너무 쉬운 걸 반복하게 해놔서 실제로 연습해야 될 거는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빠지고, 예를 들면 시간 계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셈 하세요. 교과셈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교과셈도 풀면서 만족들 되게 많이 하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긴 호흡을 하기 힘든 아이다 하면 교과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만든 책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영재고인가요? 영재고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영재고는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원에 가셔야죠. 학원에 가야 되고요. 영재고 같은 경우는 과거 영재고 중에 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KMO 성적이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고요. 하지만 입학 문제들 자체가 KMO 수준의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중학교 1, 2, 3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증명하거나 유추하거나 이런 문제들로 서술형 면접을 보는데, 영재고 같은 경우는 KMO 수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재고를 이제 하게 되는 커리큘럼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또는 중1 정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까지 보통 마치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정말 심화 문제로 밟아간 다음에 KMO로 넘어가요.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일단 이거는 큰 그림이고요. 근데 아이의 진도도 모르고 하니까 영재고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과거 영재고를 늦게 준비해가지고 뭐 1년 만에 붙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심화를 굉장히 많이 다지고 자기 실력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원에 가게 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로 상담을 하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거고요.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집에서 만약에 영재고를 준비한다 하면 정말 심화의 심화를 밟고 KMO 수준의 문제들까지 도전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등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A급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초 아들이 덧셈은 왜 덧셈이에요? 공부는 왜 해요? 단계는 왜 올라가요? 제가 답해 줄게요 하셨는데, 덧셈이 왜 덧셈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뭐 이름을 그렇게 정했을 테니까 이름까지는 제가 답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고, 공부는 왜 해요는 좀 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배워서 어른이 이렇게 키만 큰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알고, 엄마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빠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내가 나중에 어떤 꿈을 가질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 공부를 해서 내가 이런 꿈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이런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체육 선수가 될 거야, 운동 선수가 될 거야 하면 공부는 기본적인 부분만 하면 되겠죠. 근데 그 기본적인 부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어른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은 어른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계를 올리면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고요. 따풀은 몇 학년부터 추천하세요? 지금 예비 초 1-1 기본서는 봤어요. 응용심화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따풀이 관심이 가네요. 따풀은 교과는 저는 3학년부터 이제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학년부터는 정말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7세 1학년, 2학년 과정은 추천을 못한다 이런 부분보다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7세 1학년, 2학년은 뭐 다른 교과 문제집이랑 사실은 비슷해요. 다른 교과 문제집들에서 아이들에게 교과의 영역에서 심화의 문제로 뭐 경시라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문제들의 어떤 유형을 아이들이 잘 익히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일부의 내용은 아까 여기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수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들어 있죠. 따풀에 이런 문제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수에 1큰 수를 더하면 결과는 얼마일까? 계산해서가 아니라 수를 비교해서, 식을 비교해서 답을 적어볼까? 이렇게 커진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뭐 세모 더하기 12가 60이면 세모 더하기 14는 얼마일까? 이게 2 커졌으니까 2 커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꼭 1, 2학년 교과에 나온다 이런 것보다 올라가면서 심화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필요해요 라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은 좀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면 따풀은 그 대신 교과라는 영역으로 폭은 좀 좁아지지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도형에 약한 친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자, 도형에 약한 친구도 학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접어보고 관찰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종이 접기다. 종이 접기 문제가 나왔어요. 종이를 접어보고 종이 접은 것만 가지고 답을 그려내면 그건 미술이지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으로 접근을 하려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고, 실제로 종이 접기를 해서 관찰을 해보고, 종이 접기를 실제로 하지 않고 접어본 행동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한 다음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엄마나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요렇게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해보자.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익히게 해야죠. 도형도 공간지각력을 길러야 됩니다 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형도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따풀 질문을 하셨지만 따풀에도 그런 내용이 빠질 수 없어서 따풀에도 있는데요. 쌓기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 이렇게 쌓기나무가 쌓여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급하게 그리다 보니까 가려져 있는 게 없지만, 가려져 있는 게 여기에 수정하기 어려워서, 이거의 개수를 셀 때 우리 이거 개수 세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세거나 층별로 많이 셉니다. 그런데 쌓기나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냐 하면, 여러 가지 사고의 확장으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쌓기나무의 개수나 쌓기나무의 모양을 파악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층별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기 2층으로 쌓여 있으니까 2개, 3층으로 쌓여 있으니까 3개, 1층으로 쌓여 있으니까 1개, 1층으로 쌓여 있으니까 1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면 이 모양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쌓기나무는 요렇게 배우고 요렇게 인식하도록 배우는 게 아주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 풀 때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따로 센다던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도형이 약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도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좋은 방법으로 말하자면 저는 사실 도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은데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수학이든 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야 그 방법으로 다음에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공간 감각으로 감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감각이 부족해. 도형에 있어서 인지 발달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아무 소용 없어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도형 문제가 얼마나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까? 그죠? 퍼즐을 가지고 놀거나 쌓기나무를 가지고 놀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다고 해도 도형에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감각적인 부분은 정말 작은 부분들일 거예요. 그것보다는 어떤 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하다못해 이제 보통의 문제집이라면 답안지에 이제 있는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이라는 책을 기획한 것도 학원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건 이렇게 생각해봐, 이건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이제 말 걸기를 하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입체에 대해서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꼭 저렇게 풀어야 돼요? 아까 쌓기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세도 되는데 애들한테 꼭 이렇게 개수를 익히게 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긴 호흡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익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형뿐만이 아니라 수연산 문제에 대해서도, 대수 문제에 대해서도 방정식 배우면 결국 다 풀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중등 선생님들 중에도 또 그런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을 잘하는 아이들은 관계를 잘 파악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관계라는 건 결국 어떤 조건들을 익히고 이 조건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관계에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잘 제시해주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나하나를 접근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정도의 길입니다. 그게 수학의 정석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